최소 제곱법 이제 바이참에서 코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파이썬 내용들 까먹으시진 않으셨죠? 네, 전에 배웠던 파이썬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머신러닝 인공지능 쪽에서는 라이브러리 아까 설치했던 패키지들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 그리고 클래스들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그걸 이제 쓰는 방법만 조금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클래스라는 프로젝트가 지금 여기 만들어져 있죠. 왼쪽 상단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서 New 그래서 파이썬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 LSM 이라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최소 제곱법인 거죠. 리스트 스퀘어드 메소드. 지금 ID 파이참 기본 글자 크기가 좀 작습니다. 글자 크기가 작죠. 글자 크기를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보통 설정을 바꾸실 때는 파일에서 이제 세팅으로 들어가시면 설정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해서 폰트 하시면 네, 폰트와 관련된 것이 나오죠. 유즈 커스텀 폰트를 사용할 수 있고 사이즈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30 정도의 사이즈로 한번 해볼까요? 어플라이. 이거는 잘못했네요. 캔슬. 지금 다른 폰트를 막 바꿔버렸네요. 30 사이즈가 아니라 얘는 16 사이즈로 하고요. 폰트 사이즈 여기 밑에 프레젠테이션 모드 폰트네요. 어플리케이션 어피어런스 보여지는 여기 왜 폰트가 안 나오나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가 있죠. 에디터에서 폰트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 폰트가 몇 개 있는데요. 원하시는 폰트를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사이즈만 바꿔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30이면 잘 보이시겠죠? 네, 30으로 바꾼 다음에 작성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LSM, 지금 데이터를 집어넣고, 아까 우리가 썼던 A와 B 공식을 쓸 겁니다. 이거죠. 아까 했던 이 두 개의 공식을 써서 코드로 이거를 나타내고 이거를 나타낼 겁니다. 이 공식을 어떻게 코드화를 할 건지 지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설치했던 것 중에서 numPy를 사용할 겁니다. numPy는 이제 수치 계산과 관련된 라이브러리인데요. 뭔가 계산을 한다거나 할 때는 거의 항상 불러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시그마 같이 1부터 n까지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numpy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 평균을 계산할 때도 numpy에서는 금방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우리 보통 리스트 형태, 아까 파이썬을 했을 때 리스트 형태 1, 2, 3, 4라는 값이 있으면 그것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 더해서 4로 나눴어야 됐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나누기 4 해야지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numpy에서는 함수로 min이라는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함수 하나만 쓰면 바로 평균이 계산이 됩니다. 네, 그렇듯이 이제 수치 계산 이런 거와 관련돼서는 numpy를 항상 불러옵니다.
그런데 numPy를 계속해서 밑에 이렇게 밑에 numpy 뭐 sum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제가 as 많이 쓴다고 했죠. 줄여서 이제 부를 거야. 네, numpy는 이제 np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x 1, 2, 3, 4 이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의 그 데이터죠. 기억나시죠? y는 1시간일 때 95점, 2시간일 때 87점, 3시간 80점, 4시간 76점 이렇게 점수가 배치가 됩니다.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그 점수가 됩니다. 제가 글자체를 바꿨나요? 글자체가 좀 생소하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표에서 구해봤던 게 뭔가요? x의 평균을 구했었죠. x의 평균 데이터에 np 아까 numpy에 min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x 네. x의 리스트 형태죠. x 리스트죠. 리스트를 np.min 평균을 구하겠다. 그냥 이 함수만 쓰면 x 평균이 이 변수에다가 저장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럼 y민도가 마찬가지로 np.min y 네, 이렇게 하면 x 평균, y 평균이 나옵니다. 한번 출력해 볼까요? 프린트 x의 평균 프린트문 기억하시죠? 그래서 xmin 한번 출력해 보고요. 프린트 y의 평균 y의 평균은 ymin 네. 그러면 얘가 평균이 2.5 얘 평균이 84.5였나요? 맞는지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실행할 때는 여기 위에서 run 하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lsm.py 파일 이름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run lsm 요거 누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x의 평균 2.5, y 평균 84.5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구했던 평균이랑 일치합니다. 평균을 구할 때 이렇게 numpy의 min이라는 함수를 쓸 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분모 우리 a 값을 구하기 위한 분자 분모가 따로 있었죠. 네, 분자 분모 분모 분자 네, 분모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서 x의 평균을 빼고 제곱을 하는 거죠. 어떻게 코드를 할 수 있을까요? 얘는 왜 계속 나오네? 네, 파이참. 네, 여기서 어떻게 코드하는지 한번 보세요. 분모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집어넣는데 sum 시그마는 이제 sum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더하고 빼기가 되겠습니다. 리스트를 형태로 두고요. xmin 에서 빼기 i를 제곱. 자, 이거는 x 평균에서 무언가를 뺀 것의 제곱인 거죠.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것처럼 x에서 x의 평균을 제곱 혹은 x 평균 빼기 x를 제곱해도 똑같죠? 제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제곱을 하는데 이 i 값이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i 값을 지금 반복문을 써서 x 평균을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i 값이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가 돼야 됩니다. 네. 그럴 때는 for i in x 반복되는 조건을 이렇게 뒤에 써줄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이 리스트 안에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썸은 합해라라는 거죠. 이 안에 있는 것을 모두 합한 게 이 함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x평균에서 x값 혹은 x에서 x평균 값을 제곱을 한 것이, 이게 제곱이죠. 곱하기 곱하기 하면 제곱이죠. 제곱을 한 것을 모두 합합니다. 그런데 이 i 값, 이 반복문 기억나시죠? for i in x. x가 1, 2, 3, 4니까 i가 1이 됐다가 2가 됐다가 3이 됐다가 4가 됩니다. 그러면서 차례대로 여기에 들어가서 값을 제곱을 해서 그 값들 4개를 다 더하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아무튼 아까 그 분모에 있는 그 공식을 그대로 썼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조금 복잡하죠. x와 y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자라는, 이거는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자 함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x 값도 들어가고 x 평균도 들어가고 y도 들어가고 y의 평균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4개를 입력 파라미터로 받겠습니다. x, xmin, y, ymin 땡땡.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계산해 주겠습니다. d값은 0. 이거는 이제 이 썸이라는 것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네, 썸이라는 것을 쓰기가 어려울 때 이 d값을, d는 이제 그 전체 더해지는 더한 결과입니다. 더한 결과 합을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복문을 써서 for i in range len x, x의 크기 그냥 4번 반복하겠다는 거죠. 4번 반복합니다. 0, 1, 2, 3으로 이제 4번을 반복을 하고요. d에다가는 하나씩 값을 더합니다. xi 빼기 xmin, 그런 다음에 곱하기 yi 빼기 ymin. 네, x 값에 x 평균을 빼고 y 값에 y 평균을 빼서 그것을 2개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곱해진 값을 d에다가 계속해서 누적하면서 더한다. 네, 반복문을 써서 이거는 나타내 봅니다. 그래서 return d값을 반환을 해주면 되겠죠. 이 분자 함수는 d로 이제 반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이라고 하는 분자의 값에는 분자라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고 xmin 집어넣고 ymin 이렇게 집어넣으면 분자가 계산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분자랑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a는 분자에다가 분모를 나누면 되죠. 분모분의 분자니까 분모분의 분자. 그러면 a 값이 정해졌으면 b 값은 y 평균에다가 빼기 x 평균 곱하기 a였습니다. 공식. 공식입니다. 공식. 네, 기억나시나요? 뭐 공식을 다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요. 그 수학적인 공식을 보고 이렇게 코드로 바꿀 수가 있느냐? 네, 그게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계산한 것이 우리가 했던, 실제 손으로 수기로 계산을 했던 마이너스 6.4랑 A는 마이너스 6.4, B는 100.5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A 값 무슨
A 그리고 프린트 B 값은 당연히 B, B가 돼야 되겠죠. 네, A, B 값이 잘 나오는지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으로 한번 런을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lsm이라는 파일이 뜨게 되고 세모가 뜹니다. 세모. 얘를 클릭을 하면 한 번 더 실행이 됩니다. 클릭해서 실행. 네. 그러면 x 평균 아까 위에 프린트 있었죠. 2.5, 84.5 똑같고요. a 값도 마이너스 6.4, b 값도 100.5. 우리가 계산했던 수기로 계산했던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은 이 x 데이터가 4개, y 데이터가 4개이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해도 금방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빅데이터로 외부에서 불러왔는데 이게 10,000개고 얘도 10,000개다. 그러면 이제 와 이걸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손으로 계산하겠어요? 손으로 계산하다가 늙어 죽지 않을까 싶어요. 10,000개면.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에 얘는 10,000개이더라도 코드로 작성을 해 놓으면 이 x, y 데이터만 단 데서 달라지더라도 밑에 있는 코드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한다거나 아주 많은 연산을 필요할 때는 컴퓨터가 제일 좋다.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편할 것이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이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런 언어들이 필요하다 라는 정도입니다. 이 최소제곱법은 통계 이제 공식입니다. 공식. 그래서 이제 뭐 머신러닝 하고 이라고는 여기까지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까라는 것을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모델이었고요. 공식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제곱법을 지금까지 했었죠. 그래서 만약 데이터가 1000개 이상이라면 컴퓨터는 해낼 겁니다. 그냥 1000개라고 해도 뭐 느리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계산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를 보시면 반복을 해야 되겠죠. 1000번씩 반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for i in x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1000개면 1000번씩 반복을 작업을 할 거고요. 뭐 10,000개면 10,000번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반복이 들어가니까요. 1000번, 10,000번. 그러니까 반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연산의 양이 많아지고 데이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공간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무조건 반복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이 방법은 최소제곱법을 이용한 공식을 이용한 방법은 효율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보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독립변수 x가 하나가 아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공식 쓴 것처럼 y는 ax 플러스 b다. 이럴 때 구했어요. 근데 y는 a1 x1, a2 x2, 뭐 a3 x3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독립변수가 여러 개라면 이게 우리가 본 것처럼 이런 식이 될까요? 뭐 이렇게 될까요? 뭐 이렇게 될까요? 이 한 직선으로 계산을 최소제곱법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내고 많이 사용되는 기본적인 것이 오차를 줄이는 겁니다. 평균 제곱근 오차 혹은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공식을, 이거는 실제점이죠. 파란색은 실제입니다. 파란색은 실제 점수고 주황색은 예측한 거예요. 그러면 잘 예측을 하는 직선이라고 하면 이 여기 오차죠. 오차. 실제 값과 예측 값 간의 이 오차가 가장 작은 것이 좋은 거겠죠. 당연히. 그러면 평균 제곱근 오차에서는 오차를 줄여서 구합니다. 오차를 줄여라. 네. 오차를 줄여서 식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6.4x 플러스 100.5가 아까 공식을 통해서 도출을 해냈습니다. 가장 좋은 예측이 정확한 공식은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LSM 방법으로 한 거고요. 지금은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순서로는 A, B 값을 임의로 정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를 지금 안 했다고 생각하시고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새로운 방법이에요. 아까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이런 4개의 데이터에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대충 이 정도 되겠네. 그러면 이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기울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5 정도 될까? 6 정도 될까? 뭐 그냥 임의의 값을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임의의 b 값도 정해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랑 100으로 정한 거예요. 그냥 이 그래프를 보고 이 정도 되면 그 예측값이 정확하겠네? 라고 그냥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공식을 했어요. 공식을 정했으면 이 예측값이 나오는 거죠. 아까처럼 이 공식에 1, 2, 3, 4를 넣었을 때 예측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 두 개의 차이는 1, 두 개 차이도 1, 두 개 차이는 2, 두 개 차이는 0. 오차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오차를 마이너스 1, 여기서 이걸 뺀 거예요. 예측값에서 성적을 빼면 마이너스 1, 1, 2, 0. 이렇게 4개의 오차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단순히 오차가 적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걸 더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1이랑 오차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얘는 2, 오차가 2가 됩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이 오차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1과 1을 더해버리면 오차가 없는 것이 됩니다. 오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대값을 쓰면 될까요? 절대값은 또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오차를 제곱을 합니다. 네, 오차를 제곱합니다. 마이너스 음수인 부분도 제곱을 하면 플러스가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그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1, 1, 2, 0이었어요.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1, 1, 4, 0이 되죠. 그러면 이건 다 플러스가 되니까 더합니다. 더하면 6. 6을 데이터가 4개이기 때문에 4로 나눕니다. 그러면 1.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구한다고 해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합니다. mean squared error. 아까는 least squared method, 최소 제곱법이었는데 지금은 MSE. 이거는 많이 써요. MSE. 이거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평균 제곱 오차. mean squared error. 이거는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공식도 알아두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평균 n분의 1을 해서 실제값, 예측값에서 실제값을 빼서 제곱을 해줍니다. 제곱 오차죠. 그래서 왜 제곱을 하는지는 아까 설명드렸죠. 마이너스 1과 1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평균 제곱 오차는 1.5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 제곱 오차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지금 4개 데이터로만 보지 마시고 극한적으로만 10,000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제곱을 계속을 하고 평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차 제곱을 하고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커져요. 숫자가 너무 커져요. 숫자가 커지면 당연히 연산에 불리합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이 간단하죠. 뭐 9, 9, 9, 8, 7, 6, 5, 2, 6 더하기 뭐 똑같은 9, 9, 8, 7, 6 이거랑 계산 속도가 인간도 이게 더 빠르지만 컴퓨터도 당연히 이게 더 빠릅니다. 당연하죠. 숫자를 좀 적게 했으니까. 그래서 평균 제곱 오차에다가 그냥 루트를 씌운 거예요.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RMSE. 그래서 아까 MSE에서 루트를 씌워서 RMSE. 이게 이게 진짜 많이 씁니다. 두 개가 MSE, RMSE. 그러면 이 오차가 나오겠죠? 오차가 1.2입니다. 1.2. 루트를 씌우면 아까 1.5였죠? 그냥 계산했을 때 평균 제곱 오차가 1.5였는데 루트 1.5를 계산하니까 1.224744871391 58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A를 마이너스 6이라고 가정을 했고 B를 100이라고 가정을 하고 구한 오차가 이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A와 B 값을 조정을 해 나가면서 마이너스 6.2를 넣어보고 100.1을 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값을 집어넣어 보면서 이 오차를 가장 낮추는 A 값과 B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는 공식을 썼다면 그냥 A와 B를 구하는 공식을 썼다면 여기서는 어차피 오차가 제일 작은 것이 예측을 잘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는 오차를 줄이는 방법. 이거는 단순 선형회귀,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 뭐 AI에서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RMSE랑 MSE. 네. 아까 거랑 값은 거의 똑같이 나올 겁니다. 6.4랑 마이너스 6.4랑 100.5 비슷하게 나올 건데 실제로는 이러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이용해서 값을 구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단순 선형 회귀에서 평균 제곱근 오차도 역시 코딩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코딩으로 알아보는 것은 이제 다음 영상에서 해보겠습니다.